ADHD는 과잉 진단되고 있다라는 오해입니다. 우리나라는 ADHD라고 제대로 진단되어지거나 치료에 들어가는 비율이 11%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도 정확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진단이 됐다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치료에 진입을 하는 경우가 매우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ADHD는 나이가 들면 저절로 없어진다. 크면 다 좋아져 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 또 과학적, 의학적인 데이터는 좀 다릅니다. 이 자기 동일 연령대 아이들이 이 수준이면 ADHD 아이들은 주의 집중력, 충동을 조절하는, 또 자기 조절을 하는 뇌의 기능이 어립니다. 예를 들어 한 3, 4년 어리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ADHD 아이들도 해가 갈수록 그 뇌는 성장을 합니다. 어찌 멈춰 있겠습니까? 성장을 하는데, 문제는 다른 아이들 또한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제대로 좋아지려면 성장의 기울기가 더 빨라서 따라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따라잡아줘야 되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거죠. 자기 동일 연령대하고 비교했을 때 여전히 이 격차가 있는 거죠. 이렇게 크게 되면 격차를 계속 유지하고 가기 때문에 늘 자기 나이에 비해서는 미숙하고 집중을 잘 못하는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학적 통계를 보면 어릴 때 ADHD라고 진단되어진 아이들의 70%에서 청소년기까지 그대로 ADHD 양상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성인기에 가서는 50 내지 65%가 지속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남자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 이거는 활달한 거고 활동적인 거지, 이게 무슨 병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뛰어놀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꼼짝 않고 앉아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늘 연령에 따른 정도의 문제이죠. 늘 위험한 행동을 한다든가, 하지 말라고, 이건 위험하다고 몇 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계속한다든가, 친구를 다치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행동 조절이 안 돼서 누굴 때리거나 밀친다든가, 자기 자신도 계속 멍이 들고 찢어지고, 또 어디 병원에 가서 늘 시술을 받아야 될 정도로 상처가 난다든가, 내지는 부러지고 골절이 있거나 그럴 때는 이거는 그냥 남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활동적이어서 그렇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다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때는 이것이 반드시 ADHD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한 번쯤은 아주 정확하게 잘 판단을 해보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집중을 못하고 산만한 것은 그냥 개인의 특징이지 치료를 해야 될 질환이 아니다,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ADHD 아동들은 이것이 환경적인 거라든가 또는 부모의 양육에 의한 부분보다는 뇌의 발달, 성장, 신경회로의 연결 등의 뇌의 기질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즉, 주의집중과 관련이 되는 대뇌의 전두엽과 일부 대뇌 피질이 활성화돼서 막 일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ADHD 아동들은 마치 잠자는 뇌처럼 그 부위에 활성도가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에 활성도가 높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환경, 마음의 문제, 좀 더 부모가 사랑을 해주면 해결될 문제라고 보는 거는 좀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일단 외형적으로 보이는 행동들, 막 나대고 돌아다니고 툭툭 건드리고 다니고 누구 밀고 소리 아글아글 쓰고 반항하고 울고 그러면 눈에 보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알 수도 있고, 또 치료를 받아야 될 문제라고 했을 땐 비교적 잘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동이 산만하지 않은 일명 얌전한 조용한 ADHD 아이들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멍 때리고 있거나 졸고 있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옆길로 새어나가 있거나, 이런 아이들은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산만하지 않으면 ADHD가 아니다라는 것 또한 이 ADHD라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편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